내란 형사 재판 이건 진짜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럼요. 윤석열이뿐만 아니라 김용현이, 노상원이 등등 내란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지기현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 방청하러 오신 민간인 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기자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내쫓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24일에 김용현, 노상원 5차 공판이 있었는데 이 지귀현이 재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염려가 있어가지고 증인신문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면서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요청하고 지기현이가 이걸 받고. 받아줘서 네. 기자고 방청객이고 다 그냥 내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나 그 증인 정성욱 대령, 증인 정성욱 대령에 변호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인도 뭐 안 돼. 변호인도 나가. 맞아. 김경호 변호사. 그리고 완전히 지금 이거 깜깜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불안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예. 지금 5차 공판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1차 공판 3월 17일 날 진행했는데 그때 딱 한 번 이제 공개 재판을 했고요. 2차부터 5차까지 최근에 이제 4월 24일 날 5차 공판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다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제 심지어요. 이게 비공개 진행이 된 게 검찰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요청하고 이상하네. 이제 오히려 반대로 변호인 측은 이거 왜 비공개로 하지?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기현 부장이 이제 받아가지고 국가안전보장 문제로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이제 증인신문 하면서 다 퇴정을 시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깜깜이 재판이고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가장 기본적인 재판 진행 원칙이 공개 재판의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피고인의 어떤 그 권리로 보장을 해놨어요. 공개 피고인의 권리로. 네,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헌법 27조에 보면은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가 사실 변호사 생활 10년 이상 해봤는데 제가 형사 재판 진행하면서 비공개 재판 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극히 이례적인 상황을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구속 취소 결정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상당한 엄청 장애가 떨어지죠. 그럼요. 네, 가뜩이나 신뢰성이. 지기현이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생활하면서 비공개 재판을 증인신문 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증인신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그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서 증인신문을 할 때 좀 다 나가달라 네. 라고 하고 그리고 그럴 때는 재판도 그런 게 있으면 미리 그 재판부랑 얘기를 해서 맨 뒤로 미룹니다. 앞에는 공개 재판으로 다 하고 네네. 이제 사건 하나 딱 남겼을 때 증인신문 할 때 좀 나가달라라고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재판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다가 이게 이 사람들이 뭐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것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아니 그자들이 내란을 했지 기밀을 다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내란을 했지 무슨 기밀을 다뤘어? 그렇지. 국가 안전 보장이 아니라 이렇게 비공개로 되면 국가 안전 보장이 아니라 국가 내란 보장하게 하는 거예요. 내란을.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비공개 재판을 합니까? 직위원 재판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의원님도 지금 헌법 얘기를 하셨지만 저거를 재판부에서 임의로 저렇게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결정권을 헌법에서 이제 법원에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피고인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그거를 번다라는 게 헌법상 원칙으로 둔 이유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표현 자체가 일개 판사가 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에서 연달아서 비공개를 하고 있다? 이거 근데 뭐 대법원장이 이거를 수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봐요. 심각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이렇게 지금 비공개로 하고 의심스러운 지기현이가 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판을 12월까지 다 잡아놨어. 28차 기일을 그냥 다 잡아놨어요. 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아무도 못 건드려. 나 지기현이가 이거 끝까지 한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닌가. 그래서 더 불안하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갖다가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비판 받는 거에 대해서 나 신경 안 써. 내 재판 내가 알아서 끌고 갈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외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비공개 재판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게 이 검찰에서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해.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정말 철저하고 냉정하게 해야 될 이게 검찰이 불안 요소야. 무슨 이유로 이거를 가리는지 오히려 불안이었어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리서치하면서 이거 심지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게 불안 들었는데 요소야. 검찰이 요청을 했어요. 맞아요. 검찰이 왜 이것을 비공개를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할까? 오히려 통상적인 검찰의 행태는요. 이런 부분들 피고인을 소위 말해서 뭐 언론 플레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생각을 해서 막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거 일부러라도. 좋아하잖아요, 검찰이. 네. 그게 내가 해냈다 뭐 이렇게 어. 잘 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정경심 교수 기소 내용이랑 전혀 관련 없는 내용. 아, 뭐 맞- 강남에 빌딩 사고 싶은 게 내 목표다. 이런 것까지도 네. 맞네. 다 재판정에서 공개했어요. 다 뿌립니다.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재판들 비공개로 이제 변호인 측에서 요청하면 검찰이 방방 난리쳤을 뛸걸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은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검찰이 오히려 먼저 야. 비공개 요청을 하고 그것을 다 직위원 재판 받아서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우리가 윤석열 지금 내란숙의 피고인 재판 과정을 잘 보시면 검찰이 이제 물렁물렁하고 그렇지. 또 이 직위원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오히려 윤석열이 지금 거꾸로 소송 지휘를 하잖아요. 네. 이런 방식의 증인 신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큰일이야. 아마 지금 네 번째, 그러니까 총 5차 기일 중에 4번을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비공개로 진행될 공산이 크고 형사 재판에서 핵심은 증인 신문이거든요. 결국. 그렇죠. 증인 신문에 다 판가름 나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이렇게 비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법정에서 벌어지는지 누구도 몰라요. 네.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신청 취지를 다 써요. 근데 이 신청 취지에 보세요. 최재, 박성재, 이창수, 이상민이 누구냐? 다 탄핵된 사람들. 네. 그러면 내란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었다. 실제는 줄탄핵이 내란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이거는 내란죄를 입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죠. 없어요. 그럼 이 증인 신청을 다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재판 지휘를 한다면 이런 범죄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정황적이건 뭔가를 입증할 입증 취지가 불분명한 증인은 채택하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채택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예, 기준점이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예, 증인신문 증인 신청 어떻게 받나 봅시다. 근데 박근혜랑 달라. 박근혜는 깜빵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 받았잖아. 지금 윤석열이는 내란 우두머리인데 밖에서 재판 받잖아.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직위원이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제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증인들이라든가 막 아니면 우리가 신청 취지도 알기 어렵고 증인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핵심 증언들이 자기가 원하는 취지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손 들고 가버리더라도 틀이 그렇게 초기에 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직위원이 네. 끝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네. 보는데 아무튼 핵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그렇죠. 우두머리가 재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예, 구속시켜야죠. 당장 구속시켜야 됩니다. 국수본하고 검찰이 화이팅해야 돼요. 특히 국수본이 열심히 수사해서 다른 사건들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8만 대장경이에요. 수사 받아야 될 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빠르게 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원래 직위원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을 해야 돼요. 네. 직권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충분히 있고요. 맞습니다. 영장을 법원에서 애초에 영장 발부했던 사유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범죄의 중대성과 상당성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건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은 저는 필요성 구속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고 증거인멸에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빨리 네. 구속 수사에 임해라. 네. 근데 이제서야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속도와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놈들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